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지적 코인 시점 생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과 방송 1시간 동안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입니다. 비트코인 오늘도 또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너무 어렵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매주 월화목금 오전 11시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코인부터 혹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걱정과 고민까지 한꺼번에 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희 생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우리 가상화폐 시장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이죠. 비트코인 흐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 기준 1억 5,200만 원대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더리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572만 원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리플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횡보를 하면서 지금 현재는 3,486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대장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기분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 월요일에 좀 살펴봐야 할 이슈들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10만 5천 달러를 돌파했다. 한화로는 지금 현재 1억 5,200만 원대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산타 랠리 기대감에 더해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에 대한 기대감까지 현재 맞물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청자분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하시면 저희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이슈입니다. 알트코인들이 산타 랠리가 가능할까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알트코인은 조금 이렇다 할 상승세는 없는 상황인데 산타 랠리에 대한 이야기는 또 기대감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알트코인들이 산타 랠리가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조건 중에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해주는 게 조건이다라고 하고요. 또 연말에 두 번째 조건은 연말에 우리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점인데 어떻게 될지는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이슈입니다. 지금 현재 리플의 ETF 이야기가 많죠. 과연 내년에는 이게 허용이 될지 생성이 될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 ETF 관련된 블랙록 관련된 입장과 또 다른 회사들의 입장이 많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리플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슈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가지 이슈 모두 다 전문가님과 함께 보다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심 코인 안내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코인 상담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마지막 즈음에 상담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코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이 고점인지 혹은 쉬어가는 구간인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이렇게 신규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 상담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전화와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전화 통화 같은 경우에는 02-2638-3945번 또 문자 메시지는 샵 3989번으로 지금 현재 내가 고민이 있는 코인 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조금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훨씬 더 저희가 상담을 잘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전지적 코인 시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지금 볼 수 있는 관심 코인,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코인에 대한 상담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저희 전문가님 모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리트킴 전문가님 모시고 왔고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트킴입니다. 네, 전문가님 한 주 또 주말 동안 잘 보내셨나요? 주말에 너무 푹 쉬어가지고 네. 지금 상당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정말 그래 보이시는데 그럼 오늘 코인까지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전문가님 함께 인사를 나눠봤고요. 시장 상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비트코인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함께하고 있는데 10만 달러 다시 상승을 했고요. 그 이상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사실 저는 올해 안에 갈 줄 몰랐거든요. 다시 한번. 전문가님은 알고 계셨나요? 일단 예전에 네. 제가 이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설명을 드렸었을 때 이 비트코인이 차트에서 상승 시그널을 줍니다. 이 상승 모멘텀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네.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와주려면은 이게 뭐 관련된 호재나 이슈 같은 것들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이미 차트에서 얘는 나 상승할 거야라는 힌트를 줘요. 따라서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이지만 비트코인의 상승은 조금 예정된 수순이었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정된 수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비트코인 또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국내 시장 워낙 좀 요즘에 혼란스러웠다 보니까 좀 짚고 넘어가자면 코스피 거래량이 지금 코인의 절반도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일단 이게 원인, 제일 중요한 원인이 뭐였냐.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음. 국내 증시에 대한 이제 혼란스러웠다. 정치 불안감이 조금 높아졌었어요. 따라서 그 정치적 불안감으로 인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국내 주식장에서 투자를 하던 자금을 암호화폐 쪽으로 옮기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탄핵으로 인해서 이 정치 불안감이 완화가 돼준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암호화폐 쪽에서 증시 쪽으로 네. 자금이 다시 넘어갈 수 있으니까 혹여라도 이제 이 증시 쪽에서 자금이 물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의 호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호재가 아니라 악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악재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신규 자금을 증시 쪽에다 넣는 사람은 이제 조금 수요가 좀 적겠죠. 그쵸. 암호화폐 쪽에서 이제 증시 쪽으로 넘어가야지 악재인 건데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다. 따라서 그렇게 악재라고 보시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걱정 덜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였죠. 산타 랠리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산타 랠리, 과연 올해는 산타클로스가 올지 안 올지 계속해서 점쳐지고 있는데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이게 산타 랠리라는 게 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가 시장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이 연말에 저희에게 과연 선물을 줄 것인가? 네. 물론 저희는 선물을 받을 나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일을 지금 했으니까. 시장이 네. 굉장히 극한의 탐욕 상태예요. 그리고 이 반감기로 예시를 들자면은 반감기 때 가격이 상승을 하더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조금 더 투자에 대한 금액이 늘어날 거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시장의 매수세가 점점 더 늘어나겠죠. 따라서 이번에는 뭐 하락장인 시점도 아니고 네. 상승장 속에서 최고점을 갱신을 해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산타 할아버지는 조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산타클로스, 산타 랠리가 이어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그 한 가지가 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였고 두 번째가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기대감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점이었는데 뭐 첫 번째 조건, 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이상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는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10만 달러라는 거는 이제 의미 있는 숫자죠. 아, 그쵸. 99,999불다. 1달러의 차이지만 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이제 매수벽, 매도벽이기 때문에 10만 달러보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10만 달러보다 위에 있으면은 아직까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10만 달러 위에서 가격이 버텨주는 게 심리적으로서 조금 중요하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10만 달러 위에서도 이제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조정 시그널을 줘요. 제가 이전 방송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 조정의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도 지금 비트코인은 최고점을 갱신해준 모습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차트는 얘기를 해줍니다. 정확하게는 얘기를 해주지는 않지만 이제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렇게라고 밑줄 쳐주듯이 그런 시그널을 보내줘요. 따라서 이 방송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술적 분석을 통한 분석을 조금 더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어요. 네, 비트코인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차트를 보면은 시그널을 준다라는 거 많은 분들 아마 알고는 계실 겁니다. 하지만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기술적으로 정말 자세하게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 분석을 해주시니까요. 지금 QR코드 통해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리플 ETF 사실 많은 분들도 그렇고 전문가님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다라는 시선이 많은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 리플 ETF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블랙록 관련된 이제 이슈가 있었어요. 뭐 블랙록이 신청을 할 것이다. 지금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블랙록이 그 이슈 관련을 이제 부인을 했고요. 근데 부인을 했지만은 이제 다른 기관들, 이제 뭐 트웨니언시어즈나 아니면은 비트와이즈 같은 네. 이제 그런 기관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 이 ETF가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ETF를 신청을 하면은 이게 막 한두 달 만에 뚝딱 하고 승인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돼요. 근데 지금은 SEC 의장이 게리 갠슬러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에는 가능성이 낮겠으나 이제 친아마 평론자인 이제 폴 애킨스가 의장을 역임을 맞아요. 하면서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신청이 다시 한번 되게 준다면은 그 이후에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호재가 지금 벌써부터 얘기가 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리플 ETF가 승인이 될 거야 하면서 지금이라도 사놔야겠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리플 ETF 이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혹시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럼 대체 언제 사야 돼요? 궁금하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QR코드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 정보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전문가님이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또 QR코드와 함께 다뤄주셨던 코인 리뷰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두 가지 가지고 오셨네요. 첫 번째 룸 네트워크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네, 바로 이제 제가 준비해온 자료화면 보여드리면서 어떤 관점에서 진입을 했었는지, 뭐 수익률은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룸네트워크 일봉 차트를 제가 가져와 보았어요. 이제 룸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권의 형태로 응축 기간으로서 진행이 되었었고요. 이 시점에는 제가 이 말씀드렸던 타점이 지금 나와 주었다. 따라서 지금 진입이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것들을 멘트를 많이 드렸었고, 매물대 상단이 이제 102원에서 106.5원 이쪽 구간이 매물대 구간인데,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고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준 이 시점부터 진입이 가능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이 진입 이후에 1차 목표가 매물대 구간이 이제 132에서 156원 정도 위에 있는 이 차트상으로는 안 보이는데 이 위쪽 구간에 있는 매물대 구간이 또 있었어요. 근데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목표가는 목표가일 뿐이고 이런 꼬리를 말아내리는 이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 혹은 강한 매수세가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나는 플러스 30%까지 보고 있었는데 지금 플러스 한 15%밖에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구간에서 이제 이익 실현을 나가신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차트는 기회를 줍니다. 이 차트가 착한 게 딱 한 번만 주고 끝내진 않아요. 두 번, 세 번의 기회를 줘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도 진입을 고려를 했었더라면은 진입이 가능했었고 저점 대비 이제 최고점 수익률이 20.09% 정도 등장을 해줬었다. 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룸 네트워크 어떻게 우리 시나리오를 알려주셨고 실제로 어떻게 실현됐는지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이렇게 차트상으로 굉장히 기술적으로 분석을 많이 한 다음에 시나리오를 남겨주시니까요. 정말 그대로 가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오늘 관심 코인 가지고 온 거 QR코드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혼자서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리뷰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그래비티 가지고 오셨네요. 전문가님. 네, 그래비티도 이제 차트 네. 이제 준비해온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그래비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25일에 분석을 해드렸었고요. 이 굉장히 상승 반전형 패턴 중에 강한 패턴인 이제 하락세기형 패턴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락세기형 패턴 상단부를 돌파해준 시점이 이 시점이고요. 돌파를 하였지만 전고 부근을 돌파를 해야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하락세기 상단 돌파를 성공해 주었다. 근데 다만 현재 진입을 하면 안 되고 이 전고 매물대 구간인 47.5원 구간을 돌파하고 거래량을 동반을 해주면서 강한 상승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돌파 이후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47.5원 구간을 돌파하고 리테스트가 나오는 이 시점에서 진입을 했었더라면 이제 최고점 대비 플러스 37.35%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 주었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뭐 커뮤니티를 들어오셔가지고 제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뭐 이 코인이 뭐 날아갈 거다. 이제 화성 갈 거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항상 시나리오를 세워드리고 이 시나리오대로 가격이 움직였을 때 사라. 뭐 제가 간심코인 같은 경우에 뭐 이전 같은 경우에 뭐 봉크나 에이셔 같은 것도 들고 왔었는데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코인들이에요. 따라서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겠지만 제가 알려드리지 않더라도 뭐 관심 이제 뭐 그 즐겨찾기 같은 거 해놓으신 다음에 네. 아 리트킴이 말한 구간이 왔구나. 여기서 리테스트 나오는 거 같네. 한번 사볼까?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야지. 제가 봉크 이 코인 뭐 1,000원 갑니다, 10,000원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차트 분석을 할 수 네. 있다면 좋겠지만 네. 모르셔도 괜찮아요. 제가 맞아요. 알려드릴 테니까 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 함께하고 있는 코인들 리뷰까지 해드렸죠. 정말 단순하게 뭐 목표가 설정해두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전문가님처럼 정말 자세하게 시나리오를 써주셔야지만 이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희가 시나리오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수익을 실현하시는 거는 시청자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 시나리오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공개할 관심 코인도 함께 저희와 수익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관심 코인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어떻게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간식 코인을 이제 바로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이제 두고두고 한번 오늘은 두구두구두구두구 할까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의 간식 코인은 바로 네. 이제 솔라나 코인이고요. 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상승폭이 많이 나와주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솔라나를 가져왔는지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문가님 또 최근에 수익을 실현하신 그런 코인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도 좀 자신 있게 기대해봐도 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솔라나 네. 같은 경우에도 상황이 굉장히 좋아요. 네. 차트로 넘어가서 바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 차트랑 원화 차트가 조금은 다른데 원화 차트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편하실 테니까 그쵸. 원화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폭이 조금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었었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원화 차트 중에서 이제 삼각수렴 패턴 혹은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진행 중이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삼각수렴 추세선을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리테스트 나와주었던 시점 이쪽 구간이 이제 베스트한 타점이었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일봉 기준 최고점 구간을 원화 차트는 갱신을 해준 모습입니다. 39만 9,150원 선이 최고점 정도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고점 낮춰주고 저점을 방어해주고 있는 하락 반전형 패턴인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락 반전형 패턴인데 왜 솔라나 코인을 가져왔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최근 추세가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상방적으로 굉장히 강해요.
상방적으로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울기가 강화된 이제 상승 추세선을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이 상승 추세선의 하단부라던가 아니면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 구간을 돌파해주는 시점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 구간을 갱신을 해주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점점 이렇게 응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거래량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상 반등 구간에서 반등이 성공적으로 나와주거나 아니면은 이 하락 추세선 저항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전 거래량 대비 거래량이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와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 시점이 언제냐? 일단 이 하락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옆쪽으로 가격이 움직이면서 횡보를 하면서 돌파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상승을 하면서 돌파를 해줄 수가 있겠고 이 상승 추세선 마찬가지로 하락하면서 이쪽 구간에서 반등 혹은 옆쪽으로 가면서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상승을 하는지 옆쪽으로 횡보를 하는지 아니면 하락으로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 저점 구간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가격대가 29만 3천 원 선인데 29만 3천 원 전에 이 상승 추세선을 만나고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준 시점에서 혹은 이 하락 추세선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준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미 상승폭이 많이 나와준 코인이기 때문에 이 코인을 뭐 장기 관점으로서 가져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따라서 단기 관점으로 가져가되 이 하락 추세선의 상단부 구간을 제가 돌파하는 시기를 예측해서 본다면은 32만 7천 원 정도 선인데 이 전고 구간인 33만 2,600원 선을 완벽하게 돌파를 마감을 해 주어야지 이 하락 추세선 돌파가 이 트랩 구간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들어볼 수가 있겠고요. 이쪽 선에서 돌파를 성공적으로 해주게 된다면은 목표가 부근은 전고 구간인 34만 7천 원 선 혹은 최고점 구간인 36만 8천 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관심 코인이었죠. 솔라나 대해서도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 솔라나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단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직접 한번 저희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혹시 난 시나리오를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난 실시간으로 좀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화면 하단의 QR코드 지금만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중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좀 실시간 상황들 우리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비트코인 사실 오늘 계속해서 상승했고 오늘 또 굉장히 좀 기록적인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시간 현황이 어떤가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애가 나 올라갈 거야, 올라간다? 올라가도 돼? 하면서 시그널을 줬었어요. 그 구간이 어디냐? 일단 지금 4시간분 달러 차트이고요. 기존의 상승 이후 최고점 구간을 갱신을 해주고 하락 이제 패닉셀이 나와 주었었다가 삼각수렴 패턴을 형성을 해 주었습니다. 이 삼각수렴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 패턴이에요. 지속적 패턴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에서 발생 시 상방으로 뚫을 가능성이 높고 하락 추세에서 발생 시 하락으로 뚫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패턴인데 100%는 아니니까 상방으로 뚫는지 하방으로 이탈하는지 유무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삼각수렴 부근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이 고점 부근 전고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10만 1,900달러를 계속해서 돌파를 실패해줬어요. 그리고 수렴 돌파하고 난 이후의 시나리오도 제가 이전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수렴 돌파하고 이 넥라인 전고 부분 돌파를 못한다면은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형태로 패턴이 전환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수렴 돌파 이후 넥라인 매물대 돌파를 실패하면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의 형태로 변화된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시라거나 아니면 제가 커뮤니티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보냈던 글들을 읽으셨던 분들이라면은 10만 1,900불 구간을 돌파를 성공을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구나라는 걸 이미 인지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한다면은 이 저점 부분과 이 상단 매물대 구간을 연결을 하면은 이 선을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기준. 그러면 이 상단으로 돌파를 성공을 해 주었을 때 기준만큼 가격이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럼 이론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1만 4,500불 선까지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지금은 이제 최고점 부근인 10만 4,000불을 갱신을 해 주었으나 윗꼬리가 상당히 길어요. 따라서 지금은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10만 4,000불
구간에서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준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쪽 구간을 이탈하고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101,900불에서 이 보수적이라고 보았을 때 102,600불에서 돌파율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었던 점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104,000불 이탈 시 102,600불 혹은 그 이탈 시에는 101,900불 이 순서대로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단기적인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저희 전문가님이 이전에 짚어주셨는데 그 시나리오대로 또 움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 역시도 과연 저희 전문가님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일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미넌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아까 전에 잠깐 짚어드렸는데 알트코인 산타랠리 여부를 알아보려면은 도미넌스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그 기사에서 나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도미넌스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네, 도미넌스 바로 넘어서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란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 쪽에서 이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차트가 이제 도미넌스 차트인데 6시간 봉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 검정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표시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캔들 같은 경우가 도미넌스의 진짜 캔들인데 비트코인이 이제 횡보에서 상승이 나주었었죠. 따라서 제가 여기에는 횡보라고 적긴 했었는데 상승 추세고 도미넌스도 지금은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을 높여주고 있는 이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 상승을 왼쪽에 있는 표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하게 된다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냐면은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 소폭 상승이 나와주거나 이제 하락이 나와준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알트코인이 대불장이 오려면은 네.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하락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비트코인이 지금 최고가를 갱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이 도미넌스는 상승이 되면서 알트코인의 가격은 대부분 그쵸. 떨어지는데 근데 지금 도미넌스가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가격이 몰리려면은 네. 비트코인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줘야 된다. 근데 조정이 하락 조정이 나와도 상관없고 횡보 조정이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과열된 시장 상태가 조금은 가라앉아줘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알트코인의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알트코인은 소폭 상승이라는 말은 뭐냐? 상승 추세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비트코인만큼 이제 최고가를 갱신을 해나가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최고가 부근을 트라이하는 코인들이 있는데 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실패한 코인들, 뭐 응축 구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미 단기 하락 조정이 진행되고 있었다 같은 코인들은 추세대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미넌스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산타랠리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혹시나 산타랠리 나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전문가님과 직접적으로 함께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트코인들도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두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첫 번째로 가지고 오신 리플. 이 리플 아까 ETF에 대한 이야기도 짚어주셨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떤지도 짚어주시겠어요? 일단 호재 관련 뉴스 같은 경우에는 리플은 이제 워낙에 이제 한국인들의 관심 코인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뉴스 같은 것들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다. 이 차트에서 너 지금 사야 돼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못 사는 시점이 나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또 여러분들도 돈 버셔야죠. 저도 네. 벌어야겠지만. 네. 아무튼 리플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지금 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 지금 도망쳐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리플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은 아니지만 고점 구간을 어느 정도 갱신을 하고 나온 이후에 솔라나랑 차트가 좀 유사해요. 솔라나도 이제 이 고점 낮추고 저점 방어해주고 있는 하락 반전 패턴인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진행 중인 모습이었는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저항 구간을 추세선을 돌파를 해줬어요.
따라서 리플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관점으로서는 진입이 가능했었던 구간이었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이 4시간봉, 하위시간봉으로 내려가 살펴보게 되면은 돌파하고 리테스트 찍은 이 지점, 이 점이 굉장히 이쁜 진입 구간이었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이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진행 중이고 지금은 옆쪽으로 횡보가 걸리면서 삼각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 하락 추세선을 현재 고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작도를 해볼 수는 없겠지만 이 기간에서 조금 더 응축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면은 이런 식의 형태로 삼각수렴 패턴이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점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삼각수렴 진행 이후 상단 부근을 돌파해주는 시점에서 단기적인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봉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 이동평균선을 키고 관점을 또 살펴보게 된다면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응축을 거치고 상방으로 쏴준 모습이에요. 상방으로 폭발이 나와주었었고 이동평균선의 색깔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동평균선, 주황색은 60일, 보라색은 120일, 검정색은 24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지금 배열 상태를 봤을 때 순서대로 위치를 하고 있죠.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순서대로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굳이 작도 관점을 보지 않더라도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만 보면은 상승 추세구나, 상방압이 강하겠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상방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하락 조정이 나와 주더라도 이런 이동평균선 혹은 뭐 이 구름대 같은 경우에도 터치를 해줬을 때 반등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나는 이제 리플을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진입을 할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중기 혹은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줄 때 진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중기 같은 경우 60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계속해서 올라와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한 이 이동평균선들은 계속해서 상방으로 올라와 줄 거예요. 그럼 60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구름과 만나는 시점, 뭐 가격대를 예측을 해보게 된다면은 뭐 2,300원에서 2,700원 정도일 것 같은데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뭐 최소한 3-4달 정도 단위로서의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포지션 평단가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1,100원에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2,000원대 아니면 뭐 3,000원 초반대에도 들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 고가 이동평균선이랑 저가 이동평균선이라는 이 20 이동평균선의 밴드 구간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상반기울기로 강하고 상반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주더라도 고가 22평, 20 저가 아니면 뭐 이런 매물대 구간들, 겹친 구간들에서 반등이 나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은 하락 반전형 패턴이 진행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20 저가 이동 평균선 및 매물대 꼬리 기준이라고 보게 된다면은 2,760원에서 70원 정도 선인데 이쪽 구간을 일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만약에 이제 막 평단가가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도 분할 입절을 시도해도 좋지만 2,700원 이탈 시에는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 어느 정도 이익 실현 이제 비중을 낮추시는 것들을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리플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 혹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또 평단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그래서 다 받아 적었거든요. 혹시 시청자분들 나는 아직 잘 못 들었어요 하시는 분들 QR코드 통해서 한 번 더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리플에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리플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의미 있는 가격대들도 이야기를 해주셨죠. 지금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함께 볼 수 있는 코인들 살펴보고 있는데 그 전에 저희 방송 잠시 후부터 종목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이 상담 통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혹은 내가 신규로 조금 매수하고 싶다, 관심이 있다 하는 코인들 저희가 함께 다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통해서 신청하셔야지만 저희가 다뤄드릴 수 있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 혹은 전화 통화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는요. 지금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관심이 있는 코인에 대한 코인명, 그다음에 매수가 혹은 비중까지 남겨주셔야지만 자세하게 알려주셔야지만 좀 더 자세하게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코인 상담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다음번에 가지고 오신 이 보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게임즈의 가상 자산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국내 뭐 시국 관련해서 김치 코인으로 불리는 그런 코인들이 급등하면서 이 보라도 급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보라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치 코인인데 네. 이게 한국에 있는 이 김치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식으로 상승이 나와주느냐. 일단 세력이 매집 이후 상승 펌핑을 줍니다. 상승 펌핑을 주고요. 이제 개인들이 이제 상승 펌핑이 나와주니까 이제 눈이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더 올라가네, 지금 쏘네 하면서 탑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매수세가 이렇게 가다가 점점 이렇게 세져요. 세지는데 이것도 차트로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저점 구간을 한번 잡아볼 수가 있었다. 보라카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했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살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차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보라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었어요. 하락 채널의 형태가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 돌파하고 리테스트, 이 리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구간들 딱 봐도 이쁜 구간이죠. 이쁜 거에 나오고 상승 주고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 구간이 전환이 됐어요. 박스권의 형태의 가격이 상단부가 162원 정도 구간이었었고요. 차트를 이제 보라코인 같은 경우 관심을 갖고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디센딩 트라이앵글의 반대 패턴인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저점 높여주고 고점 구간 방어해주는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진행되었던 것들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돌파하고 리테스트, 이런 구간 얼마나 이 훌륭한 눌림목 구간입니까? 이제 상승 파동 나오고 응축 들어가고 쏘는 이 3파의 시작점, 이쪽 구간에서 진입이 가능했었다. 그리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승 나오고 조정 진행되었고요. 이 상단부 구간, 꼬리 기준 매물대 구간, 뭐 256원에서 250원 구간이 이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제차 캔들 패턴이 돌파 마감을 해줬어요. 근데 다만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준 모습이고요. 오늘자 캔들 패턴이 혹은 하위 시간봉인 뭐 1시간봉, 4시간봉 관점에서의 내려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1시간봉, 4시간봉 관점에서의 이쪽 구간에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성공적으로 마감이 돼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도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한번 진입을 해볼 수가 있다. 근데 다만 저는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진입을 할 수는 있지만 추천드리진 않는 게, 이미 충분한 상승이 나와주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이런 코인들 말고 더 많은 좋은 코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코인들을 진입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볼 수가 있겠고, 그 많은 좋은 알트코인들을 누가 알려주느냐? 이제 제가 알려드린다. 그래서 커뮤니티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얻어 가시면 좋겠고요. 보라코인 같은 경우 이동평균선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라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정별로의 추세 전환이 완료가 되진 않았어요. 이 240 이동 평균선이 시간이 지나면은 뭐 페이셀이 나와주지 않는 한,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한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면서 올라가 줄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이 완료가 되지 않았다. 만약에 단기 조정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은 20 이동 평균선 아니면은 고가 저가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정 시에는 이 지지 구간들에서 반등이 나와준지 이유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마찬가지로 단기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플과 보라까지 실시간 상황,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알아봤습니다. 이 코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오늘 관심 코인으로 같이 보자라고 말씀드린 것도 있었죠. 오늘 솔라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저희 전문가님이 최근에 한번 좀 상승을 같이 했던 코인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좀 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하게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 관점으로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그 시점도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혹시나 놓치셨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잠시 후부터는요, 저희 코인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 코인에 대한 고민이 있다, 내가 새로 사고 싶은데 언제 들어가면 좋을지 모르겠다, 혹은 언제 매도하고 또 물타기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 모든 고민들 저희가 다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이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하면서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와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으로 편하신 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만 기회 열려 있으니까요. 빠르게 신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코인 실시간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신청을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으니까요.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코인 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관심 있으신 코인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가지고 오셨고요. 사연으로는 신규 매수를 고민 중이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적정가와 익절가까지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신규 매수를 고민 중이신데 적정가랑 익절가까지 알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이더리움 네이밍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이게 네. 혼자서 분석을 하시긴 힘드실 거예요. 그쵸. 따라서 이제 제가 많이 봐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이제 코인 상담 접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원화 차트랑 달러 차트가 조금 많이 달라요. 일단 원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따라서 이 차트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달러 차트랑 이제 뭐 번갈아 가면서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달러 차트 같은 경우에는 원화 차트에서는 지금 신고점 구간을 갱신해 준 모습인데 달러 차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고가를 갱신을 하려면 아직 조금 한참 남았습니다. 따라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일단 달러 차트 기준으로서 이 저항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던 37불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고 이제 지지를 받아주다가 삼각수렴 패턴 진행되었고요. 하방 이탈하고 떨어지고 이제 37불 재돌파 그 다음에 이 고점 부근 매물대 구간을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인데 제일 가까운 저항 구간이라고 제일 가까운 저항 구간이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이에요. 상체는 상단부 구간이 이 달러 차트 기준으로는 54.7불 정도 되고요. 원화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원화 차트에서는 저항 가격대가 이제 77만 500원 혹은 77만 8천원 77,800원 정도 선인데 이쪽 구간까지 추가 상승이 나와주냐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냐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상승 채널 상단부 구간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해주고 리테스트가 나와주는 시점 아니면은 돌파를 해줄 때 이전 거래량 대비 강한 거래량을 포함을 하면서 장대 한봉이 나와준다거나 그런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52,700원 선에 존재하고 있는 이 수평 지지선 혹은 44,300원 정도 선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 달러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달러 차트 같은 경우에도 이 상승 채널 상단부 구간 돌파 이후 리테스트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달러 차트 기준으로는 가격대가 한 55.5불에서 아니면 58불 정도 선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동평균선 상태는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이동평균선이 응축을 하고 상방으로 폭발이 나와준 형태이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가시면 이제 좋은 꿀팁이라고 할까요? 꿀팁 같은 경우가 이 22이동평균선, 이 단기 이동평균선이 폭발이 나오게 되면은 기울기가 강하게 진행이 돼요. 기울기가 강하게 진행이 되는데 기울기가 강하게 진행이 될 때 첫 터치를 해주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이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 자리예요. 근데 이쪽 구간에서 막 비중을 100%를 때려박으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당연히 이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적절한 적정 비중을 진입을 한번 해보기에 나쁘지 않은 구간들이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선 이미 지난 시점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진 않겠지만 차트 보고 계시다가 이 동평균선 기울기 굉장히 강하네? 터치해주고 반등 나오네? 하면은 이런 구간들에서 이제 상승 반전적 현대패턴이 떠주었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점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정별로의 추세 전환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의 완료된 모습이기 때문에 조정이 진행되더라도 마찬가지로 22동평균선 혹은 고가 저가 이동평균선에서 반등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 가격이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원화 차트로 넘어가서 다시 살펴보게 되면은 이 62동평균선이 그룹대 선행스팬 1, 2선과 만나는 지점 즉 빨리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42,000원에서 44,000원 정도 선일 것 같고요. 전 여기서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한 수렴의 형태든 아니면 박스권의 형태를 거치면서 응축하고 조정이 나와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62동 평균선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49,000원에서 51,000원 정도 선에서 조정이 나와주고 터치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진입가를 한번 노려보고 목표가를 상단 부분에 존재하고 있는 매물대 구간을 삼으면은 이제 좋은 타점일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원화 차트와 달러 차트 두 개 다 짚어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상담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 코인명은 온도 파이낸스 가지고 오셨고요. 매수가는 2,120원, 비중은 40%, 굉장히 큰 비중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2,925원 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님, 이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를 알려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미 굉장히 좀 오늘도 상승이 나왔고 수익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더 좋은 판매가가 있을까요? 일단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최고가 구간을 갱신을 해주고 있는 시점이에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코인들이 마찬가지인데 신고가를 갱신을 해주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가 구간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든데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진 않아요. 뭐 엘리엇 파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피보나치 등등을 포함을 해가지고 예상 저항권을 설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최고가 구간부터는 이제 적당한 구간에서 네. 적당한 비중을 덜면서 이익 실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상 저항 구간이라고 삼을 구간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3,600원 선에서 3,800원 선 어느 구간에서 터치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저항 가격대는 달라지니까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온도 파이낸스 최근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트럼프의 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제 투심을 자극을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최고가를 갱신을 해줘가지고 일단 홀딩 관점으로 설명을 드려보게 된다면은 이 최고가 기준인 2,775원 정도 구간을 재차 이탈 마감을 해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이제 전부 덜어내시는 거나 아니면은 비중을 40% 큰 비중이시니까 한 20%까지 선으로 줄이는 것을 추천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난 장기간적으로 홀딩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은 이 상승 추세선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 정확하게는 상승 추세선 하단부를 이탈하고 다음 매물대를 이탈하기 전까지 홀딩하는 관점을 혹은 전략을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 이익 실현 구간은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 혹은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강하게 등장을 해줄 때 뭐 이런 구간들과 마찬가지로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 뜨면서 거래량이 강하게 뜬다면은 그쪽 구간에서는 이익 실현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워낙 자세하게 저희 상담 봐주시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란데요. 지금이라도 신청하셔도 뭐 내일 방송도 있고요. 모레 방송 계속해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놓치신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은 또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해당 가상자산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